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무시당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만약에라도 여러분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면 이런 행동은 지금 당장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과연 이 행동은 무엇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주변 사람 모두 무시하는 행동, 절대 하면 안 되는 7가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무조건 양보하지 마라. 주변에서 나를 쉽게 보게 만드는 행동 중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맞추거나 내 신념을 포기하는 것이다. 물론 인간관계에서는 양보와 배려가 중요한 덕목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희생이 계속되면 선의로 시작한 행동이 오히려 나를 무시받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상대방은 내 배려를 당연하게 여길 수 있으며 결국 나에 대한 경계심과 존중심을 잃어버리게 된다. 만약 내가 계속해서 나의 의견을 뒤로하고 양보한다면 상대방은 나를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무리한 부탁을 할 때 매번 시간을 내어주고 내 감정이나 일정을 고려하지 않고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주다 보면 그들은 마치 나의 희생을 당연한 일로 여길지도 모른다. 결국 나에게 더 많은 요구를 하거나 나의 노력을 존중하지 않게 될 가능성도 커진다. 자기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고집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의 표현이다. 양보는 때로 필요한 덕목일 수 있지만 그것이 나의 삶의 원칙이나 행복을 해치게 된다면 무분별한 희생이 될 수밖에 없다. 내가 계속 상대방의 요구에 맞추기만 한다면 나는 스스로를 지키기 어려워지고 그들은 점점 더 많은 것을 기대하게 될 것이다. 양보와 배려는 관계를 부드럽게 하는 요소이지만 이것이 지나쳐 상대방이 나를 이용하게 하는 일이 되어선 안 된다. 두 번째, 불필요하게 사과하지 마라. 자신의 의견이나 결정을 표현할 때마다 너무 자주 사과를 반복하게 되면 상대방은 내가 스스로의 의견에 자신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즉, 나의 입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인상을 주게 되는 것이다. 어떤 작은 일이라도 습관처럼 미안해라고 말하기보다는 내 의견을 당당히 전달하고 상황을 차분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상대방에게 내가 가진 생각을 솔직히 말할 때 그것이 왜 중요한지 전달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예를 들어 친구가 내가 별로 동의할 수 없는 계획을 제안했을 때 이를 지나치게 미안해하거나 마치 내 잘못인 듯 행동하지 않고 나의 생각을 분명히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불필요한 사과를 하지 않고 내가 가진 입장을 존중받는 연습을 한다면 상대도 내 의견을 무시하지 않고 들어줄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사과를 자주 하면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 상대방은 내가 스스로 믿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게 되어 나의 말이나 의견을 가볍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모든 일에 사과부터 하지 않고 내 의견을 확실히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불필요한 사과를 줄이는 것은 나 자신을 지키는 첫걸음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방의 의견과 다른 내 생각이 있다고 해서 굳이 사과할 필요는 없다. 그 대신 나의 입장과 이유를 차분하게 설명하는 것이 오히려 더 성숙한 대화 방법이다. 상대도 그 속에서 내가 가진 의도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관계가 발전할 수 있다. 상대방이 무리한 부탁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모든 요구에 미안하다고만 할 필요 없이 내가 지금 당장 도와줄 수 없는 이유를 차분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과를 한다고 해서 상대가 내 마음을 더 이해해 주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솔직한 설명이 사과보다 상대방에게 더 큰 이해를 불러올 수 있다. 이처럼 사과하지 않고도 상대방과 소통할 수 있는 연습을 하다 보면 내가 가진 의견을 더 당당하게 밝힐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결국 불필요한 사과를 줄임으로써 내 스스로의 입장을 더욱 확고히 하고 상대방도 나를 더 신뢰하게 만들 수 있다. 필요할 때는 사과가 중요한 순간이 있지만 모든 상황에서 지나친 사과는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내가 왜 그와 같은 생각을 하는지 차분히 설명하면서 나 자신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이러한 대화 방식을 계속 연습하게 되면 더욱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다른 사람과 대화할 수 있게 되고 상대방 역시 나를 신뢰하며 내 의견을 더욱 존중하게 될 것이다. 불필요한 사과는
관계를 부드럽게 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나 자신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습관일 수 있다. 나를 지키면서도 상대방에게 이해를 주는 방법을 찾아 사과가 아닌 솔직한 표현으로 관계를 쌓아가야 한다. 세 번째, 남의 기대에 맞추려 하지 마라. 타인의 기대나 의견에 맞춰 내 행동을 조정하는 것은 처음에는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 수 있다. 상대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면 일시적으로는 문제가 줄어들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타인의 의견에만 맞추다 보면 나만의 개성과 방향성을 잃게 되기 쉽다. 이와 같은 태도가 반복될수록 주변 사람들은 나를 쉽게 여기거나 때로는 무시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커진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각과 원칙이 없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쉽게 조종당할 수 있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나의 주관과 기준을 세우고 이에 맞춰 행동하는 자세를 갖추는 것은 결국 나를 지키고 타인에게 존중받는 방법이 된다. 예를 들어 친구가 내 생각과 다른 의견을 내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무언가를 요구할 때 모든 것을 그대로 수용할 필요는 없다. 그보다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기준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좋다. 이를 통해 상대도 내가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고 그에 따라 나를 존중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자세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내가 원하는 바를 추구하며 인생을 살기 위함이다. 타인의 기대에 맞추어 행동하는 것이 일시적인 편안함을 줄지 몰라도 궁극적으로는 나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 데 방해가 된다. 내가 정한 목표와 가치를 바탕으로 나만의 방향을 유지하려는 태도는 결국 나를 더 강하게 만들고 스스로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타인의 기대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에게 나의 경계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존중하며 관계를 형성해 나가면 상대방도 나를 더 성숙한 사람으로 대하게 되고 나의 의견을 더 소중하게 생각할 것이다. 무엇보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잃지 않으려면 나만의 기준을 세우고 이에 맞추어 행동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친구들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 활동을 하자고 제안할 때 거절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 일이라면 그것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는 용기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단기적으로는 어색할 수 있어도 결국 이러한 행동은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된다. 마지막으로 남의 기대에만 맞추다 보면 결국 나만의 길을 잃어버리게 될 수 있다. 나의 삶은 타인이 아닌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대방의 생각을 듣되 결국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을 바탕으로 차분하게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 번째, 지나치게 친절하지 마라. 상대방의 잘못된 행동을 계속 눈감아 주거나 지나치게 친절하게 대하게 되면 상대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게 된다. 그로 인해 결국 상대방은 내가 원치 않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내 마음을 이해하거나 배려하려는 마음도 잃게 된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관계는 내가 무조건적인 이해와 양보를 제공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그들은 나를 쉽게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예를 들어 친구가 무리한 부탁을 자주 해와도 이를 거절하지 않고 계속 들어주기만 한다면 그 친구는 자신의 부탁이 과도하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게 된다. 결국 이 친구는 자신의 요구가 나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기본적 사실을 생각하지 않고 나의 친절을 당연히 받아들이기만 할 것이다. 또 다른 예로 내가 친구에게 서운한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속으로만 삼키며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친구는 나의 불편함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감정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쪽으로 치우치게 된다. 이러한 관계는 처음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점점 더 상대방의 요구에 억눌리게 되고 나의 감정과 생각은 존중받지 못하게 된다. 계속해서 양보하다 보면 결국 나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그 순간 상대는 나를 배려하지 않고 오히려 나의 인내심을 당연하게 여기는 듯한 태도를 보이게 된다. 더 큰 문제는 상대가 자신이 무례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자각조차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이해와 양보는 오히려 관계를 해치고 나에게도 큰 스트레스를 준다. 상대방에게 선을 긋고
내가 불편한 부분을 솔직히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내가 느끼는 감정을 솔직하게 전하고 상대의 부탁에 대해 거절할 필요가 있다면 그것을 당당히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태도는 내가 상대방에게 무례하지 않고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함으로써 상대도 나의 경계와 감정을 이해하게 되고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볼 기회를 갖게 된다. 관계는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성장할 수 있다. 나만 양보하고 이해하는 것은 일방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할 뿐이며 상대방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을 기회도 놓치게 한다. 따라서 상대가 나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하려면 내 감정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나에게 무리한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과감히 거절할 줄 아는 것이 관계의 건강함을 더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서로의 감정을 고려하는 균형 잡힌 관계를 만들 수 있고 나 또한 불필요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나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된다. 결국 지나치게 친절하기만 한 태도는 나 자신에게도 관계에도 해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자. 때로는 상대에게 진솔한 의견을 전달하고 나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더 깊고 진정한 관계를 이루는 방법이 될 것이다. 내가 나를 존중할 때 상대도 나를 진정으로 존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때문이다. 5번째, 남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라. 만약 다른 사람의 평가나 비판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게 된다면 내 행동이나 가치관이 흔들리기 쉽다. 나의 가치와 신념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의 기준에 맞추어 행동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의 행동을 비판하거나 평가할 때 그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해 변명하거나 해명하는 대신 차분하게 내 생각을 정리하며 필요한 부분만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 상대의 말에 무조건 수용하거나 반발하기보다는 내 안에 세운 기준을 따르며 받아들일지 말지 스스로 판단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나만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남의 평가에 덜 흔들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비판을 받을 때 누구나 불쾌한 기분이 들 수 있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그 감정에 빠져들기보다는 나의 관점에서 비판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내가 열심히 노력한 일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나왔을 때 상대의 비판을 필요 이상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여 스스로를 낮출 필요는 없다. 오히려 나에게 도움이 되는 지적이라면 겸허하게 받아들이되 그렇지 않다면 나의 길을 계속 걸어가면 된다. 이와 같이 남의 평가에 휘둘리기보다는 나의 기준과 가치를 지키는 자세를 가지는 것은 나 자신에게도 인간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내가 나의 중심을 잃지 않고 당당히 서 있으면 오히려 상대방도 나를 더 존중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에 비판을 듣게 되었을 때 해명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하려 애쓰지 말고 나의 생각을 중심에 두고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다른 사람의 평가가 모두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모든 평가를 받아들이려 하면 정작 나의 진정한 모습을 잃을 수 있다. 평가를 듣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나의 전부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 특히 비판이 너무나 강하게 다가올 때는 그것이 나의 발전에 도움이 될지 아니면 단순히 나를 흔들기 위한 말인지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무조건 반응하고 대응하기보다는 한 걸음 물러서서 상황을 바라보는 여유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일 수 있다. 남의 평가에 휘둘리기보다는 스스로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고 필요한 조언만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처럼 남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나의 기준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나를 존중하는 길이다. 나에게 중요한 가치와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라 행동한다면 남의 평가에 덜 흔들리며 내 삶을 더욱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나의 기준에 맞춰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은 남의 말이 아니라 나 스스로 나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평가를 귀담아 들으면서도 내 마음과 판단에 어긋나지 않도록 내 중심을 잡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자신을 잃지 않는 태도가 쌓일수록 나는 더욱 단단한 사람이 될 것이다. 6번째, 자신을 저평가하지 마라.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스스로의 가치를 분명히 인식하지 못하면 타인도 나를 가볍게 여기게 된다. 내가 가진 능력이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스스로 먼저 깨닫고 함부로 내어주지 않도록 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친구가 자주 나를 불러내거나 부탁을 할 때 내가 진심으로 기꺼이 시간을 내줄 수 있을 때만 응하는 것이 좋다. 어쩔 수 없이 부탁을 들어주거나 억지로 시간을 내게 되면 결국 상대방은 내가 항상 시간을 내줄 수 있는 만만한 사람으로 여기게 될 수 있다. 이는 내 가치를 스스로 낮추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내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게 된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는 자연스럽게 타인에게도 영향을 준다. 내가 스스로의 가치를 알고 있다면 그 누구도 나를 쉽게 무시하거나 가볍게 대하지 못할 것이다. 자신을 존중하고 아끼는 사람은 남들에게도 존중받기 쉽다. 자신의 가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의지하거나 불필요하게 맞추려 하게 되어 결국 타인의 평가에 쉽게 흔들리게 된다. 내 능력과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스스로 깊이 깨닫는다면 다른 사람의 부탁이나 요청에 대해서도 내 기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내 시간과 에너지를 좀 더 의미 있는 일에 쓸 수 있게 된다. 또한 내가 내 가치에 대해 확신을 가질 때 상대방은 나를 존중하게 되고 나의 시간과 노력을 소중히 여길 것이다. 자신의 가치를 알아야 타인도 나를 소중히 여긴다.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 역시 나를 그렇게 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자기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고 지켜내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는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에도 중요한 요소다. 항상 타인의 기대에 맞추려 하지 말고 자신의 기준과 가치를 지키며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가 나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을 때 타인에게도 그 마음이 전해져 관계가 한층 더 건강해질 수 있다. 이러한 태도는 나의 삶의 질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도 더 큰 신뢰를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낮추어 보지 말고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길 때 다른 사람도 나를 더욱 존중할 것이다.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아끼며 중요한 선택을 스스로의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야말로 나의 가치를 높이는 길이다. 결국 스스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자신이 가야 할 방향을 더 분명히 설정할 수 있다. 자기 존중을 통해 더 나은 삶과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 7번째, 말을 너무 가볍게 뱉지 마라. 말은 쉽게 나올 수 있지만 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말을 무턱대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말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에 대해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런 태도는 그 사람을 가볍게 보이게 하며 결국 그 사람이 말하는 모든 것이 하찮게 여겨지게 만든다. 말의 중요성을 모른 채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생각하지 않고 나오는 대로 말하면 사람들은 그를 신뢰하지 않는다. 소통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상대방이 어떻게 말하고 어떤 태도로 대화를 이어가는지에 따라 그 사람에 대한 인식이 결정된다. 따라서 말을 무의미하게 내뱉는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실수를 자주 저지르기 마련이다. 이를테면 누군가 시험을 망쳤다는 얘기를 할 때 그게 뭐 대수야라는 식으로 반응한다면 그 말은 위로라기보다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상처가 된다. 또한 친구가 고민을 털어놓고 있을 때 갑자기 배가 고프다며 점심 메뉴를 묻는 식의 행동은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비친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모른다는 것이다. 상대방의 반응을 보지 않고 자신의 의도가 어땠는지만을 중요하게 여긴다. 인간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한 고려다. 아무 생각 없이 나오는 대로 말을 하는 사람은 상대의 입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먼저 한다. 이런 태도는 그를 이기적이고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사람으로 보이게 만든다. 사람들은 대화를 통해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눈다. 하지만 대화가 아닌 일방적인 말하기는 상대방에게 피로감을 줄 뿐이다. 이런 사람과 대화를 이어가는 것은 어렵고 결국 상대는 그 사람과의 대화를 피하려고 한다. 누구도 자신의 이야기가 무시당하는 대화 속에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
생각 없이 말하는 행동은 인간관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능력과 상관없이 상황을 살피지 않고 자기 생각만 앞세우는 사람은 주변에서 멀어지게 된다. 특히 누군가의 아픈 부분을 건드리는 말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단번에 끊어놓을 수 있다. 한번 상처를 받은 사람은 다시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으며 그 사람을 무시하게 된다. 이 무시는 단지 감정적인 반응일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말에 대한 신뢰까지도 사라지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우리는 말의 무게를 깊이 인식해야 한다.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며 상황에 맞는 말을 할 줄 알아야 한다. 만약 스스로가 생각 없이 말을 하는 경향이 있다면 그 습관을 고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소중한 관계는 물론 사람들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 주변 사람 모두 무시하는 행동. 절대 하면 안 되는 7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지혜가 어떠셨는지 솔직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혜의 레코드입니다.